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경험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드리고, 혹시라도 뭐 광대를 뭐 너무 많이 줄어서 또는 덜 줄어서 재수술을 하겠다거나 또는 광대 수술을 여러 번 해봤더니 다 아닌 것 같더라 라는 생각에 뭐 재건을 생각하게 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수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죠. 할 수야 있지. 근데 왜 해야 되죠? 그렇게 왜 하죠?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반문을 하면 환자분들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는 그렇게 하면 된다던데. 다른 병원 상담 보니까 그렇게 하라는데 왜 이 선생님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수술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수술을 왜 하지? 내가 이 수술을 왜 하려고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수술, 뭐 의사가 권하든 또 인터넷에서 본 어떤 수술 방법이 있더라도 그럼 그 수술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라는 그 효과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겠죠? 뭐 그냥 우리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마트 가야겠다. 왜 가죠? 물건 사러. 그죠? 그러면 뭘 사죠? 집에 쌀이 떨어졌어. 뭐 두루마리 휴지가 떨어졌어. 뭐 이런 목적,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트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뭘 살지도 모르고 가서 행사하는 물품, 세일하는 물품 집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무모한 행동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을 직접 봬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뭐 제가 수술하지 않았고 저에게 상담 오신 그 지난 한 7, 8년 동안 있었던 그런 수술 환자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광대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45도는 갈아내고 뒷광대는 옆광대 뒤쪽은 이렇게 절골을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절골을 하고 여기는 갈아내는. 근데 광대뼈가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이렇게 갈아내는 걸로 효과적이지 않고 이렇게 갈아내다가 이런 곳에 절골이 생겨서 변이가, 하방변이가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처음엔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 한 6, 7년 전에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명씩 오실 정도로 이 방법으로 뼈가 이렇게 하방변이 되고 막 이런 데가 녹아 없어지고 이런 분들이 꽤 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귓광대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앞에 와이어 고정 하나 하고 뒤에 고정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와이어 고정 하나가 약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마취는 그런 대로 붙어 있는, 부분 절골을 하고 여기는 완전 절골하고 와이어. 이 방법도 뭔가 결과를 안정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옆뒤 광대는 줄지 않고 45도의 이런 약간 결손만 만드는 그런 수술 방법도 꽤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번의 재수술을 통해서 광대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자꾸자꾸 하다 보니까 광대뼈가 이렇게 조각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이렇게 또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런 분들이 광대뼈가 거의 없는데도 병원에 오실 때는 선생님 저 광대뼈가 다 없어졌어요. 저 광대 어떡하죠?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광대 더 줄일 수 있나요? 이러고 오세요. 이런 분들이.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죠. 남아있는 뼈도 없고 이제는 더 줄일래야 줄일 수도 없는데 더 줄이고 싶다면 이 광대뼈를 그냥 뜯어내서 갖다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판인데도 이 광대를 더 줄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죠. 또 그렇게 간절히 원하다 보면은 어떤 병원에 가면은 줄일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의미 없는 수술을 또 하고 뼈는 점점 없어지는 그런 모습도 봐왔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광대를 두어 번 수술하고 더 줄이고 싶어서 또 줄이고 또 줄이고 하면서 아치뼈에서 완전히 분리된 광대뼈가 밑으로 하방변이 된 이런 모습이고 45도 쪽은 완전히 비어있는 모습이고요. 또 수술을 하면서
입안으로 접근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고정을 위로 못하고 아래쪽에다만 이렇게 열심히 고정을 해서 결국은 또 이렇게 하방변이가 생기는 이런 문제를 만들기도 했죠. 뭐 지금도 계속 이런 방법들로 수술이 돼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줄이고 어떻게 줄이고 또 줄이고 하다 보니까 뼈는 점점 없어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뭐 상방 고정하네 어쩌네 하면서 여기 플레이트 박혀 있는 거 보세요. 거의 쇠덩이가 잔뜩 들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뼈 조각은 떨어져 나오고 하방변이 되고 45도는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광대를 한번 줄이고 나서 더 줄일 수 있어요 하고서는 또 이렇게 앞쪽으로 또 절골을 해서 또 줄여가지고 결국은 줄여진 게 아니라 옆쪽에 함몰만 만들어지는 이런 상태로 저한테 오시는 분도 또 있었고요. 또 그렇게 줄이다 보니 아예 광대뼈가 다 녹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조각밖에 안 남고 체부 쪽에도 그렇고 아치 쪽에도 그렇고 붙지 않고 덜렁덜렁 플로팅 본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이런 뼈로 남아있는 이런 분도 있게 되죠. 45도 갈아주고 뒷광대 부분 절골하고 그랬을 때 하방변이 되면서 멀쩡히 붙어있던 뼈가 너무 얇아지면서 부러져서 떨어지는 이런 일도 종종 보게 됐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많이 갈아내다 보니 왕창 이렇게 갈아내다 보니 뼈가 다 얇아지고 흡수가 되고 아치 쪽은 그대로 있는데 체부 쪽 45도 쪽에 이렇게 뼈가 다 녹아 없어지고 근육이 계속 당기니까 이렇게 뼈 조각만 밑에 살짝 남아버리고 다 흡수돼 버리고 45도 뼈가 없어진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45도 막 갈아내는 작업 열심히 하다 보니 뭐 절골은 안 하고 갈아내니까 덜 붓겠지. 뭐 안면 유지인데 손상이 없겠지. 뭐 이런 이유들로 뭐 이런 수술을 한동안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남아있는 광대뼈는 없고 다 흡수되고 근육이 땡기니까 그 뼈는 덜덜덜덜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뼈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또 제게 오시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도 광대를 한 두어 번 수술하고 또 광대가 뭐 하방변이 되고 어쩌고 해서 두피절개에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아치도 고정을 하고 여기는 고정을 했는데 와이어가 다 끊어졌고요. 여기는 상악동이 이렇게 뻥 뚫려버린 채로 남아서 있는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술 한두 번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수술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쪽은 뭐 뼈가 별로 없는데 더 줄이고 싶고 뭐 있는 뼈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핀 받고 와이어링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결국 뼈는 다 녹아 없어지고 이렇게 쇠 조각만 잔뜩 남아있는 채로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겉에 피부에 음영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또 상방 고정한다 뭐 45도 쪽 체부 쪽에 뼈를 많이 잘라내야 효과가 좋다 이런 생각에 체부 쪽을 많이 잘라내고 위로 올려 붙이면서 여기 비고 그 다음에 45도 이쪽 체부 쪽 버트리스 부분은 뼈가 비는 이런 상태로 또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양악하면서 광대하면서 또 올려 붙이고 어쩌고 하면서 또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비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 광대 재수술을 굳이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고 45도 부분이 많이 꺼져 보이면 차라리 여기에 살짝 메꿔라. 왜냐면 지금 겨우 이 뼈가 붙어 있고 이 뼈가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괜히 재수술하다가 뼈를 또 절골하면 뼈가 녹아서 또 말썽이 생길 수 있으니 그냥 뼈는 붙어 있는 상태니 건강상의 문제는 없고 꺼진 게 문제라면 이 부분만 살짝 보형물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보형물 죽어도 싫다. 내 뼈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였고 이렇게 내 뼈로 하자고 어느 병원에서 또 두피 절개를 해서 와이어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엉뚱한 데를 절골을 해서 이쪽에 또 와이어링을 이렇게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 뻥 뚫린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얻은 거는 없이 뼈는 없어지고 얼굴에 점점 두피도 흉터 남고 입안도 흉터 남고 이러면서 흉터만 계속 많은 채로 이렇게 수술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환자분 모습이에요. 수술하지 말고 여기 꺼진 게 싫으면 메꾸자 있는데 두피절개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죠. 결국 얻은 게 없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데 괜히 예전 절골 라인이 이거거든요. 예전 절골 라인.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를 또 절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뼈가 비는 모습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또 고정을 해 놓은 그런 모습이죠. 결국 체부 쪽은 비어 있는 거잖아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옆에서 봐도 뼈만 벌어졌지 얻어진 게 별로 없었죠. 그쵸? 자, 고개를 들어서 보면 수술하기 전이랑 수술한 후랑 달라진 게 뭐가 있니? 그럼 여기만 조금 줄어들었다. 여기도 여기만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분은 왜 이런 수술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환자분은 역광대를 더 줄이고 싶고 내뼈로 하고 싶고 체부에 이렇게 갭 있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이런 갭이 있는 게 이런 갭이 있는 게 싫었던 거죠. 근데 어느 선생님이 역광대 줄여줄게 네 뼈로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해 놓으면 얻어진 게 없이 이렇게 좀 함몰된 모습으로 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놔도 이게 뼈가 너무 얇기 때문에 와이어링을 해놓으면 이 와이어가 뼈를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전문 용어로 치즈 와이어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치즈 자를 때 어떻게 자르는지 아세요?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요. 칼로 잘 안 자르고요. 그래서 치즈 와이어링이라고 그래요. 그 스티로폼 자를 때처럼 열선으로 자르는 것처럼 치즈도 그렇게 자르는데 우리가 뼈를 고정할 때 와이어를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뼈가 너무 얇거나 힘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이 와이어가 뼈를 갉아먹으면서 이렇게 뜯어져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가 또 있는 거죠. 수술 전후 결과를 비교하면 뭐 좋아진 게 거의 없어요. 여기는 변화된 게 없고요. 여기만 살짝 줄어들었고요. 여기만 살짝 줄어들었고 여기는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줄어들고 싶고 내 뼈로 하고 싶고 그런 논리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아래쪽에 있던 뼈가 위로 가면서 상악동만 비고 아래 있던 뼈만 없어졌지 여기는 더 튀어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옆에는 줄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이렇게 뼈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함몰된 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이제 뭐 제가 만든 방법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뭐 뼈 이식한다고 뼈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임플레이트라고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재건하는 것도 해왔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빈대를 메꿔주고 연속성을 얻게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해왔고요. 또 이렇게 밑에서 본 모습에서도 이 옆에 볼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형물 통해서 만든 모습이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보니까 뭐 45도 잘 줄어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뚝 떨어져 있죠. 이러면은 이 턱관절이 앞으로 못 나가서 입을 못 벌리죠. 대학에서 수술을 했는데 대학에서 수술 후에 CT를 안 찍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 이렇게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대학에 가서 CT 찍고 재수술 해달라고 해라. 안 그러면 여기 잇목 벌리고 나중에 말썽 생긴다 해서 재수술하고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경우예요. 뭐 그 대학 교수님이 뭐 이걸 이렇게 된 거를 안 알고서 이걸 내비두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 후에 CT 안 찍고 괜찮겠지 했던 생각이 이렇게 됐는데도 환자는 아프다 그러고 만져보고 괜찮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의사도 실수할 수 있고 뭐 환자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수술 후에 CT 찍어서 꼭 확인해 보는 버릇을 들이자. 이거는 환자를 위해서 의사를 위해서 서로 모두를 위해서 좋다. 왜? 문제가 빨리 발견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 뼈가 굳거나 더 녹아버리기 전에 이걸 빨리 갖다 올리면 거의 뭐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채로 뭐 괜찮겠지, 괜찮다니까 이러고서 서로 뭉개다가 몇 달 있다가 뼈가 녹아버리고 입이 안 벌어지고 턱관절이 아파서 CT 찍어봤더니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일이 커져요. 그래서 광대 수술은 무조건 6개월 있다 한다 이런 말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특히나 이런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고요. 늦게 묵힐수록 더 해로운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 환자도 한 번 말씀드렸던 환자인데 광대를 한 4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더 줄이고 싶다. 그래서 줄이지 말아라. 절대 광대 욕심 부리지 말아라. 여기 지금 겨우 붙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더 욕심부렸다가 나중에 광대뼈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제가 했던 환자예요. 그리고 한 1년 반, 2년 있다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또 광대를 더 줄일 수 있다 이래가지고 또 광대를 수술하고 왔는데, 뭐 플레이트도 뭐 뼈에다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허공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아치 쪽에 겨우 연결돼 있던 거 다 없애서 여기 갭만 만들고 여기 또 뼈도 이렇게 쪼가리밖에 안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더군다나 줄이면서 또 아치 쪽에다 고정을 한다고 이 턱관절에다가 플레이트를 실수로 박아서, 여기도 보면 나사가 이렇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건 허공에 있는 거예요. 뼈에 박히지가 않고. 또 이렇게 턱관절에 또 침범하는 나사를 박으셨죠. 그래서 CT를 찍어서 자세히 보면 수술 전 후가 변화가 없어요. 연부 조직이 이 피부 음영에서 여기가 변화가 없죠. 수술하고 나서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뼈는 너무너무 많이 망가져 버렸죠. 자세히 보면 옆 부분도 턱관절로 이렇게 스크류가 침범을 해서 아파서 환자분은 저한테 오셨고요. 단면에서도 보면 이렇게 턱관절로 스크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턱관절이 계속 아팠겠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리고 2017년도 11월에 저한테 오셨던 분인데, 또 광대를 더 줄이겠다라는 어떤 욕심으로 뭔가를 하고, 지금 여기 다 없잖아요, 이거. 여기 다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겠다고 또 어디선가 뭔가를 하고 2019년에 이렇게 1년 넘게 있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CT 보시면 이 상태에서 뭐 더 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죠. 왜 뼈 여기 겨우 붙어 있고 여기도 겨우 붙어 있는데 뭘 해서 좋아질 게 없는데, 그나마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게 이 얼라이먼트, 이 라인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괜찮은데, 문제는 더 줄인다고 뭘 하고 와서는 이게 하방변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얼라이먼트가 깨지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플레이트도 부러지고 휘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뭐 어쨌든 저쨌든 붙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줄이겠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게 하방변이 되면서 플레이트는 엄청 휘어지고 부러지고 하고 45도 쪽에는 이렇게 큰 갭을 만들고, 고개 들어서 보면 이렇게 수술을 해온 경우도 있어요. 축두굴에 줄여서 뭐 나 이만큼 줄여준다라고 병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렇게 있던 광대뼈를 난 이렇게 고정하기 때문에 이만큼 줄여준다, 뭐 10mm 줄여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줄이면 뭐예요? 여기 있는 뼈 다 없어지고 여기 있는 근육들이 광대를 밀어내 가지고 광대는 원위치에 있는 거고, 여기는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플레이트는 여기서 끊어지고, 심지어는 플레이트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건 줄어든 거냐 안 줄어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플레이트 부러진 게 보이고요. 이쪽은 뼈가 부러져서 이 뼈가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플레이트가 잡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부러져야 돼요. 플레이트가 부러진 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플레이트가 부러지고 왼쪽은 뼈가 부러졌죠. 그럼 뭘 위해서 이 수술을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옆에서 보면 요 얼라이먼트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45도 뒤쪽으로 해가지고 아예 뼈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또 이렇게 봐서 광대를 또 뭐 이제 줄이겠다고 또 하고 뭐 하고 왔는데, 보니까 뭐 두피 열어가지고 플레이트 고정하고 와이어링도 하는데 여기 뼈가 거의 남은 게 없어서 이건 뭐 거의 걸쳐놓은 수준의 와이어링이고요. 옆에다 플레이트를 이렇게 잘 박아놓고 수술 잘 됐어,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옆에서 보면 뭐 잘 된 듯도 하고 뭐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여기 나사도 박혀 있고 뭐 조금 불안정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고개 들어서 보니까 플레이트는 다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수술은 뭐 하려고 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여기도 보면 스크류 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고정이 안 된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술이 반복되는 게 이유가 뭘까? 이쪽도 보면 여기 스크류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그냥 플레이트가 허공에 둥둥 떠 있어요. 뼈는 여기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수술을 하긴 했는데 뭐 이런 생각에. 그 다음에 뭐 광대를 내가 8mm 줄여줄게, 9mm 줄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10mm 줄여준다는 선생님 계시죠. 이렇게 했는데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뼈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뼈는 여기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빈 공간이 아니라 축두근이 얘를 계속 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트가 부러지든 뼈가 부러지든 부러져야 돼요. 또는 반대로 흡수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뼈가.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뼈가 흔적만 남고 흡수가 돼버리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있어야 될 광대뼈, 수술할 땐 이렇게 어떻게 해놨겠죠? 근데 결국은 일로 튕겨져 나가면서 이만큼의 뼈는 흡수돼서 없어지는 게 돼버리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플레이트는 여기 있는데 여기 뼈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 봤을 때 조금 의아했던 거는 이렇게 축두골에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아치의 연속성은 아예 포기하는 거거든요. 뼈의 연속성을 아예 포기하는 건데, 여기가 한물처럼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조금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분 절골하고 뭐 비고정하는 퀵광대 이런 일들 많이 생기죠. 아치 쪽에서 다행히 붙어 있으면 다행인데 체부 쪽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아치도 떨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하방변이 되면서 얘가 플로팅 본이 돼서 덜덜덜덜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면 뼈는 다 녹아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킥광대는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고요. 근데 킥광대를 주장하시는 선생님들, 킥광대를 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주장을 하시죠. 붓기가 적다, 회복이 빠르다, 안면 유지인대를 안 건드려서 볼처짐이 적다.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말 믿으실 거면 광대 수술하지 마세요. 제 가족이면 돈을 줘도 안 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수술이 퀵 광대 수술이에요. 저는 몸에 대고 도박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내 몸에. 그 다음에 또 체부에 이렇게 골삭제, 여기를 뭐 포 뜨듯이 뜨는 수술이 있었어요, 한때. 그리고 아치 후방은 절골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떨어진 뼈가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또 이렇게 포 뜨다가 좀 많이 떠져가지고, 얇은 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여기가 없는 이런 방법도 한때 유행을 했었고, 지금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렇게 갈아주고 여기 뒤에서 밀어 넣는 수술 꽤나 많이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 수술 자체도 효과는 적은데 위험성은 크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효과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은데 위험성은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체부 여기 갈아내고 후방 절골에서 밀어넣는 수술 또 다른 선생님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도 절골을 또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하방변이를 만드는 그런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갈아낸고 절골하는 방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플로팅 본이 돼서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뼈가 이렇게 다 녹아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얘기고요. 또 절골절골하고 갈아낸 상황에서 뼈가 너무 얇아져서 붙지 못하고 하방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방변이가 일어나면 계속 이 뼈는 덜렁덜렁 입을 씹을 때 움직일 때마다 움직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뼈가 흡수돼서 아까 보셨던 이런 형태로 나중에 병원에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뼈가 다 없어져서. 그 다음에 뭐 퀴광대의 일종이죠. 입안 안 열고 겉에서 빵꾸내서 한다. 그러고서는 의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망치로 통통통통 쳐가지고 볼처짐도 없이 간단하게 광대 수술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광고하는 병원이 있죠. 비전문의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광대를 거의 뭐 박살내듯이 부셔놓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이제 보면서 좀 안타깝죠. 그 다음에 또 체부 부분 절골하고 후방 완전 절골한다고 했는데 수술한 효과가 아예 없이 이렇게 보면 절골한 거는 알겠어요. 금간 건 알겠어. 하지만 변화가 아예 없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경우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체부 완전 절골하고 후방 부분 절골 해가지고 수술했는데 이 교근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여기가 싹 이렇게 다 비어버리는 그 다음에 와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즈 와이어링이 돼서 뼈를 뚫고 나와서 와이어가 그냥 뼈에 달려있는 이런 느낌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체부 완전 절골하고 후방 부분 절골하는 경우는 후방은 잘 붙어 있는데 체부 쪽에서 약간 밑으로 처지면서 이렇게 뼈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퀵광대는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체부 완전 절골하고 후방 부분 절골한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수술하고 뭐 수술비 좀 적게 내고 뭐 붓기가 좀 적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뼈가 붙을까 안 붙을까 두려워서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저한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술한 선생님은 참 편하겠다. 저는 그 환자 불안불안한 모습 보일 때마다 CT 찍고 상담해주고 이러면서 거의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수술한 선생님은 수술하고서 환자를 안 봤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는 자기는 수술 잘한다? 내가 수술하면 환자들이 만족해서 병원도 안 와?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아치 완전 절골하고 체부 고정했는데 아치 고정 안 돼서 아치 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이제 또 간혹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어떤 왜 이런 수술을 했는지 그런 광대 수술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지난 7년 동안의 일이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냐, 라고 생각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될 거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고, 한두 명이라도 줄어들면 하는 마음으로 뭐 잠 못 자고 바쁜데, 이렇게 주말 동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방송 보시는 분이라도 제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광대 수술 조금 안전하게 받으시길 좀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도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환자분이 수술 전에 볼 때는 어려워서 그냥 대충 벗고 수술 후에 자기가 느껴보니까는 다 원장님이 예전에 해놓으신 말이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뭐 여기서 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기는 해요. 자, 여러분 수술, 재수술 또는 재건 뭐 이런 거 할 때 체크사항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그냥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들하고 상담할 때 제 머릿속에서 하나 둘씩 이렇게 체크해가는 체크리스트예요. 일단 첫 번째 CT를 보면서 구조적인 이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요. 자, 구조적인 이상이라는 거는 기능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건강상의 문제예요. 기능이 잘못되면 건강이 잘못되니까. 예를 들면 뭐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입을 못 벌리는 상황이 될 정도로 광대를 수술해 놨다. 그럼 밥을 못 먹잖아요. 씹지를 못하니까. 그럼 씹지를 못하면 음식을 섭취를 못하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고 살이 빠지고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가장 우선시돼요.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환자분을 설득해요.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수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이걸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는 형태적인 문제예요. 뭐 미용적으로 여기가 너무 튀어나와 보인다. 뭐 미용적으로 여기가 너무 꺼져 보인다. 여기 줄이 간다. 여기 한물이 보인다. 뭐 이런 외관상의 문제들 가지고 환자들이 얘기를 할 거고 제가 보이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고 나서도 환자한테 물어봐요. 불편한 게 뭐예요? 불만사항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외관상 제가 찝어진 부분 한물이 보이고 튀어나온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형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환자가 주관적으로 난 거 괜찮은데? 나 한물된 거 괜찮은데? 얼굴 작아져서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면 형태적인 문제는 무시돼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환자가 불만이 없더라도 저는 워닝을 하죠.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근데 형태적인 문제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환자가 인식을 못하고 또는 인지 못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이 없고 오히려 만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3번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럼 환자분한테 뭐가 불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참 어려운 게, 자, 이런 상태로 만약에 환자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상태로.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광대뼈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뭐라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여기 함몰되고 패이고 교근 근육 뭉치면서 나중에 얼굴 울퉁불퉁해지고 울룩불룩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환자는 저 광대한 지 10년 됐는데요. 지금 이런지도 몰랐고요. 코 수술하러 갔다가 CT 찍었다가 발견했고요. 지금 보기에 이상하지 않고 남들도 잘 몰라요. 전 괜찮은데요? 라고 말하면 저는 아니요. 그래도 이건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이런 경우 이거 양쪽 다 떨어져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거 연결해 주고 싶잖아요. 근데 환자가 전 괜찮은데요. 저 광대는 여기가 더 튀어나온 것 같아서 여기만 더 줄여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환자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 사항을 제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어, 고집을 부리기도 해요. 때로는 고집을 부렸던 적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 일을 몇 년, 10년간 해오면서 느낀 거는 제가 고집 부릴 이유는 없다. 어차피 내 말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내가 뭐라고 윽박지르고 얼르고 달래고 해도 뭐 부탁한 적도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만해라 라고 하는 적도 있어요. 근데도 어디서 뭘 하고 와요. 절대 이건 하지 마 라고 부탁이야 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몇 달 있다 하고 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환자의 절대적인 거부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전 보형물 죽어도 싫어요. 가능하면 내 뼈로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선생님 저는 제 뼈로 해서 어설픈 거 싫어요. 무조건 수술 전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정도의 이제 이 네 가지를 체크를 다 하면 이제 어떤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좀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을 2번 하신 분이에요. 처음 수술하고 광대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두피 절개를 통해서 광대를 수술하고 이렇게 플레이트를 박아 놓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어떻게 수술을 해줘야 될까요? 지금 불만사항은 이 부분이 훅 꺼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옆광대 부분이 확 꺼져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어떻게 수술을 해줘야 될까요? 이분은 어쨌든 뼈는 연속성이 있고 잘 붙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 뼈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겉 피부에서 이 부분이 훅 꺼져 보여요. 사실 이 환자 오늘 수술했거든요. 저한테 오신 건 작년이었는데 이 환자분은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훅 꺼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술해야 될까요? 또 반대로 또 광대를 뭐 여러 번 줄여가지고 수술하시고 두피로 2번 열어서 수술하시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자, 여기 보시면 두피로 수술을 했는데 여긴 또 와이어가 끊어져 있고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두피 절개로 여러 번 수술하다 보니까 이 관자놀이가 훅 꺼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줄이 가는 이런 상태로 오셨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잘 보시면 플레이트가 조금 부러져 있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죠? 첫 번째 경우인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지금 잘 이렇게 보시면 여기 플레이트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부러져 있어요. 플레이트가. 그리고 여기도 플레이트가 있고 여기도 플레이트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쪽이 이렇게 훅 꺼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겉에서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이렇게 이 부분이 함몰돼 가지고 훅 꺼져 보여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는 축두근 때문에 볼록하고요. 여기는 광대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확 꺼져 보이고 그러다 보니 요 라인에서 이렇게 줄 가는 느낌이 생기고 여기는 아주 오목하게 패인 거죠. 결국은 여기를 어떻게든 올려주거나 뭐 보형물로 채워서 볼륨을 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뼈를 어떻게 해서 뭐 올려줄까? 이 고민을 하죠. 근데 환자분이 뼈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여기가 조금 부족할 뿐 얘를 여기다가 최대한 붙여주고 얘를 붙여주고 얘를 이렇게 빼내고 하면 여기에 한 이만큼만 뼈가 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선택 옵션을 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트 제거하고 여기 볼륨을 주면서 여기를 다 메꿔버리는 볼륨만 주는 보형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도 고정이 지금 불안전하니까 여기 플레이트가 부러져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플레이트가 잘 보시면 부러져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부러져 있으니까 어차피 고정 다시 해야 되고 이 뼈도 움직일 거니까 이 뼈를 다 플레이트 제거하고 여기를 다 고정을 다시 체부 쪽에서 완전하게 해버리면 이쪽은 좀 빈 거는 뭐 자그마한 미니 임플레이트라는 걸 써서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수술했던 경우예요. 자, 보시면 이 뼈를 최대한 바깥으로 빼주고 여기 뼈를 최대한 이쪽 방향으로 여기를 이쪽 방향으로 빼고 얘는 이 방향으로 빼고 얘는 체부 쪽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만큼 빼놨으니까 여기 빈 뼈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런 미니 임플레이트라는 걸 써서 이렇게 수술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제 수술 후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피부 음영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보일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볼게요. 어떤가요? 이게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 된 모습이거든요. 여기 훅 꺼져 있던 모습이 사라지니까 축두근에서 여기 훅 패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축두근 보이던 것도 훨씬 덜 보이고 약간 매끈해진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건 본인 뼈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미니 임플레이트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 환자는 오늘 한 경우예요. 저한테 오신 건 작년에 오셨는데 지금 이 환자를 여기가 뼈가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볼게요. 피부 음영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꺼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이렇게 후 꺼져 있죠? 요 부분이요. 여기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뼈는 여기랑 여기랑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여기만 볼륨을 주는 보형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수술한 거예요. 7월 30일. 이렇게 볼륨만 주고 오늘 수술한 첫날 모습이에요. 엄청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지금 부어 있는 모습인데 수술 직후에 저는 CT 찍어서 확인을 하거든요. 지금 꺼져 있는 게 어느 정도 매끈해진 모습이 보이죠. 뭐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좀 부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꺼진 데를 메꿔서 그냥 볼륨만 주는 경우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경우인데 이렇게 보시면 와이어 다 끊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면 플레이트도 좀 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분을 좀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피부 음영이에요. 얼굴이 되게 크신 분이거든요. 광대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너무 꺼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도 꺼져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느낌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꺼져서 이렇게 줄이 가는 거죠. 최소한 여기는 메꿔줘야 되고, 근데 여기는 광대뼈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두피절개로 수술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여기 축두근에 지방이 빠져서 여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뼈를 있는 대로 빼고 연결을 다 하고 연속성을 맞춰줘야 돼서 이렇게 임플레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를 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인공진피를 통해서 볼륨을 준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 겉모습을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꺼진 게 메꿔진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비슷한 각도로 보면요. 지금 여기는 조금 아직 꺼진 게 보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아직 많이 부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체크 포인트를 생각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형태적인 문제가 있는지, 환자가 주관적으로 불만사항은 뭔지,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뭐 보형물 싫어요, 뭐 수술 전으로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 두피절개 절대 싫어요, 입안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맞춰서 수술 방법을 체크하는 거고요.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내 뼈를 최대한 살려서 미니 임플레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볼륨을 주기 위해서 본시멘트 보형물을 넣어서 이 볼륨을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방법이 있고, 티타늄으로 연속성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볼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이 뼈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은 진피를 넣어서 볼륨을 채워주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광대 수술을 뭐 준비하시고 또 다시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을 하거나 또는 부작용 때문에 뭐 재건을 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4가지를 꼭 생각하시라. 의사분들도 마찬가지. 의사분들도
일단 우선시 될 거는 구조적인 문제고, 이건 기능과 건강에 대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형태적인 문제, 일반적인 미용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환자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의사가 챙겨야 될 거는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절대적인 거부 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무조건 나는 입안 열기 싫다. 뭐 두피로 무조건 하자. 또는 뭐 두피는 열기 싫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해요. 두피 한두 번 열어본 사람들은 진짜 두피 열기 싫어하고요. 볼초짐에 꽂혀 있는 사람은 입안 열기 싫어하고요. 뭐 별별 요구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나 의사나 광대 수술을 다시 한다 그랬을 때는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네 가지를 꼭 생각하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을 왜 하는지의 목적과 또 그 목적에 맞는 수술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하고 수술을 하는 게 서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좀 짧게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이전 포스팅 링크도 한번 보시고요. 또 유튜브나 블로그에 제가 광대 재수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한번 시간 내셔서 보시면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